잠깐만을 외친 친박의 좌장입니다. 표결 뒤에 검찰에 나가겠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얘기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검찰에 나가겠다는 말과 달리 벌써 세 번째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한 건데요. 이 얘기를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 박사님,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의 카메라도 이제 검찰에 있을 정도로 최경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나오는 명분이요? 진짜 명분은 없다. 그런데 변명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 지도부에서 예산안 외에 부가 법안들에 대한 그 표대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비용으로 꼭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세 차례의 그 출정을 하지 않았고 출두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에 나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코 유리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오늘 이 가능클럽 토론회에서 방탄국회하지 않겠다. 최경환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물타기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거든요. 즉, 당 내에서 아무도 최경환 의원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까지도 불리해진다라면 최경환 의원은 정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조사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참 최경환 의원이 진짜 말씀처럼 본회의 표결한 뒤에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보시면 검찰에서는 우리 그런 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는데 당 지도부에 전달 안 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이 좀 없고 변명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예산안 본회의 최경환 의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무언가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도 지켜주지 않고 거기다 지금 본인은 동대구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현수 기조실장이나 이병규 원장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1억을 전달했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하다못해 국정원 문서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취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나가서 지금 딱히 변명할 거리도 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회피를 할 수 없고요. 거기다가 어쨌건 이번에 회기가 12월 8일에서 9일부터는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나가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억을 전달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건 오히려 상세하게 본인이 밝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나는 받은 바가 없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불응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편파 수사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니, 그 뜻보다도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당론으로도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의 공정한 그런 수사가 중요하다. 그 여건 되면은 얼마든지 수사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매우 수사가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면서 저런 기조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까 양 박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같이 듣고 오시죠. 국회의원들한테 동력위원을 제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한 결정이지만은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네, 양 박사님 저는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인적 청산, 그다음에 조직 개혁, 그다음에 정책 개혁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인적 청산의 핵심이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이 두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인적 청산에 있어서 서청원 의원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진행상은 없고 결국은 최경환 의원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부분을 당 의총을 열어서 3분의 2의
이 표결을 통해서 출당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그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자연소멸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패 혐의를 통해서 검찰에 의해서 소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두 번째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리고 피 안 묻히고 정리하는,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는 가장 좋은 차도살인지게가 통하는 방법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봤던 부분 외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경환 의원을 두고 물타기할 생각도 없고 방탄국회를 열 생각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그 관훈클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소멸이라 하면 검찰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양 박사님 이거 하나만 여쭤. 왜냐하면 이 팩트 여부도 중요한데 네. 일부 언론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박근혜 정부 인수위 기간에 당선 축하금 100억 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어디 정도까지 감안을 좀 해봐야 됩니까? 어쨌든 오늘 그 기사에서는 MB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그 시기가 나왔습니다. 2013년 1월 인수위 기간에, 그 다음에 그 무기명 채권 CD를 각 기업으로부터 100억가량을 거뒀고, 그리고 그것들의 사채업자가 끼어서 현금화를 하고, 그 현금화가 된 돈으로 홍콩의 모 금융회사에 그 예치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조금씩 뽑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일련의 루트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그건 때문에. 일단 보도 내용입니다. 뭐 네. 사실관계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방법은 쉬운 거죠. 그 홍콩에 예치된 그 금융회사에서 누가 넣었는지, 누가 빼갔는지를 찾아내면 되고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 금융회사, 관건은 그 금융회사가 한국 검찰에게 수사를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백 변호사님, 네. 국정원 특활비서부터 돈 얘기가 좀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 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계좌 추적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지금 월급 같은 거 이제 대통령 연봉 모아놨던 게 고스란히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고, 박근혜 대통령 통장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지금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혹여라도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100억 수설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무언가 차명계좌가 있다면 그런 계좌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해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양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은 일단 일부 언론의 보도에 지금 그치고 있지만, 당선 축하금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연결해 보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홍콩의 외국계의 한 간부도 관련된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 일단 그 기사상으로는 있습니다. 그 간부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돈을 거둔 주체도 친박 유력 인사 한둘,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윤회 문건에 나왔던 십상시 중에 1인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 언론에서 아직 이름을 혹여라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도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검찰로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좌 흐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났는지 이제 그 기사상으로 내용을 보면, 왜 나는 돈을 안 줘? 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박 내부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첩보들이 어느 정도 입수가 됐느냐가 수사가 개시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최경환 의원 얘기와 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해경이 실종된 낚싯배 선장과 승객을 찾기 위해 사흘간 밤낮 없이 수색을 벌였는데요. 오늘 선장 오모 씨와 승객 이모 씨 시신을 모두 찾았습니다. 네, 인천 해양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혜란 기자. 네, 인천 해양경찰서입니다. 오늘 실종자 2명 모두 찾았습니까? 네, 해경은 실종됐던 낚싯배 선장 오모 씨와 승객 이모 씨의 시신을 모두 찾았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9시 37분 인천 남부소방서 소방대원이 용담 해수욕장 남단 갯벌에서 선장 오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해역과는 3.1에서 3.7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발견 당시 선장 오 씨는 검은색 상하이를 착용한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선장 오 씨의 아들이 곧바로 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해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5분쯤엔 사고 해역 일대를 수색 중이던 해경 헬기가 실종자 이모 씨의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인천구조대 보트가 먼저 접근해 시신을 인양한 뒤 진도항으로 이송했는데요. 승객 이 씨의 배우자가 진도항에서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오 씨의 유족은 오 씨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짐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과 선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진짜 말씀처럼 본회의 표결한 뒤에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보시면 검찰에서는 우리 그런 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지도부에 요청을 했는데 당지도부에 전달 안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이 좀 없고 변명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오늘 예산안 본회의 뭐 최경환 의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무언가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도 지켜주지 않고 거기다 지금 본인은 동대구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현수 기조실장이나 이병규 원장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1억을 전달했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하다못해 국정원 문서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취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나가서 지금 딱히 변명할 거리도 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만 을 외친 친박의 좌장입니다. 표결 뒤에 검찰에 나가겠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얘기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검찰에 나가겠다는 말과 달리 벌써 세 번째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한 건데요. 이 얘기를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 박사님,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의 카메라도 이제 검찰에 있을 정도로 최경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나오는 명분이요? 진짜 뭐 명분은 없다. 그런데 변명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 지도부에서 예산안 외에 부가 법안들에 대한 그 표대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비용으로 꼭 본회의에 참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세 차례의 그 출정을 하지 않았고, 출두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뭐 아마 내일 오전에 나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코 유리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오늘, 이 가능클럽 토론회에서 방탄국회 하지 않겠다? 최경환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물타기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거든요. 즉, 당 내에서 아무도 최경환 의원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까지도 불리해진다라면 최경환 의원은 정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조사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참 이런 생각이 지금은 매우 수사가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면서 저런 기조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까 양 박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같이 듣고 오시죠. 국회의원들한테 동력의원을 제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한 결정이지만은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예. 네, 양 박사님 저는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인적 청산, 그 다음에 그 조직 개혁,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회피를 할 수 없고요. 예. 거기다가 어쨌건 이번에 뭐 회기가 12월 8일에서 9일부터는 이제 뭐 체포동의안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나가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억을 전달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건 오히려 상세하게 본인이 밝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나는 받은 바가 없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불응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편파 수사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니, 그 뜻보다도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당론으로도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에 공정한 그런 그 수사가 중요하다. 그 여건 되면은 얼마든지 수사에 응하는 해야 된다.